철회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네. 또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에서도 집회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사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좀 짧고 굵게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해서 이 위기를 빨리 넘어가는 게 더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소식 알아봤고요. 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이죠. 오늘 도쿄올림픽이 개막식을 여는 날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네요. 네, 오늘 이제 저녁 8시부터 네. 개막식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도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그리고 한국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네. 스포츠 경기들 계속 취재하고 있는 우리 스포츠 취재 그리고 스포츠 취재부 김기범 기자 준비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김기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아주 잘 들립니다.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오늘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무관중 올림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은 것도 있어요. 자, 이진석 기자, 지금 그 올림픽하고 기존 올림픽하고 지금 분위기가 매우 다르게 느껴지는데 오늘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1년 동안 미뤄지고 또 기다린 그런 도쿄올림픽이 결국 시작은 하네요. 저희가 이제 예. 18일 날 일본에 도착을 해서 오늘까지 예. 이제 개막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 이게 정말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위태위태하게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도 개막 당일인데도 사실 도쿄에는 올림픽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연결 때 제가 이제 도로에 길거리에 예. 올림픽을 연상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개막 하루 전이나 개막식 당일쯤 되면은 혹시 그런 것들이 짠 하고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오늘까지도 그런 거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예. 보니까 이 조직위에서 발표한 게 어제 또 이 올림픽 관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명이나 또 쏟아져 나오면서 아주 방역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또 시키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선수들도 있고 해서 양궁장에 또 우리 취재 기자가 취재를 갔었는데 네. 이 무더위 때문에 이 올림픽 자원봉사자인지 이 스태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 폭염 때문에 좀 쓰러지는 이런 또 사고도 일어나기도 해서 예.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개막식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 분위기가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 온열질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정말 모든 게 다 쉽지 않네요. 자, 네. 그 올림픽 관련해서 취소 시위가 그동안 간간히 있었는데 일본 그 시민들이 보통 이제 시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간간히 그런 시위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개막식 당일에 혹시 뭐 시위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네, 뭐 아직까지 시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이제 네. 그동안 뭐 국내에 전해졌던 그런 그냥 좀 반대 여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조용히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이 개막식 관련해서 어떤 뭐 기업들의 뭐 후원 중단이라든지 뭐 광고 중단 뭐 이런 사태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역대 가장 좀 진지하고 조용하고 뭐 그런 올림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반대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김기범 기자, 이게 어제 이제 우리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개막식 전에 몇 가지 경기가 열려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이거 뭐 충격패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이거 패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선수단의 공식적인 첫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기점으로 사실은 일본도 올림픽 열기가 안 오른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올림픽이 좀 열기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축구 경기가 그 열기를 좀 지펴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기대가 컸는데 충격적인 피파 랭킹 122위의 뉴질랜드에게 충격패를 당했거든요. 이건 좀 아쉬운 결과였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역시 골 결정력이 굉장히 크게 아쉬웠다. 12번이나 슛을 했는데 한 골도 못 넣고 12번의 슛 시도 가운데 유효 슛, 그러니까 골문 안쪽으로 향한 슛이 딱 2번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뉴질랜드는 2번 슛해가지고 1번 골을 넣었습니다. 야, 가성비 좋네. 예. 50%의 이 골 결정력을 자랑한 예. 뉴질랜드가 됐는데요. 일단은 황의조나 권창훈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올림픽 대표팀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전반전에까지는 문전에서 찬스를 많이 잡았는데 평소 같지 않았다. 날카로움이, 골 결정력이 그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수비 조직력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딱 한 골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 한 골도 그 우리 수비가 수비를 하다가 몸 맞고 나온 공을 이제 그렇죠. 상대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 선수가 잡아채서 골을 넣었던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행운의 골에 좀 가깝기 그렇죠, 때문에 운이죠. 예. 수비 조직력의 문제를 논하기 전엔 좀 그 어떤 운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하게 보는 경기 같고요. 다만 이제 권창훈 선수가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세하고 잘 싸운 경기였지만은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런 그 내용의 인터뷰를 네. 했는데요. 이 경기에 대한 사실상 가장 객관적인 평가는 이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쉽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선발과 이 용병술에 대한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불구하고 김학범 감독이 못 뽑지 갔죠? 않았어요. 네. 예,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인 손흥민을 제외시켰고 또 중앙 수비의 김민재 선수가 그 소속팀 반대로 인해서 결국 사출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와일드카드로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데려가는, 그래서 수비 조직력을 완벽하게 맞춰보지 못하고 지금 실전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전방 원톱 공격수인 황의조 선수가 조금 좀 침묵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공격수들을 좀 데려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황의조 외에 원톱 카드로 뽑힌 조기성이나 오세훈 선수를 아예 선발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그 선수 선발이었다라는 평가가